아,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66살 먹은 늙은이가 뭔 바람이 났다고 난리예요? 화심이 그 여자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유재권! 너 그 젊은 년이랑 뭔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탱고 배우러 갔다가 강사님이랑 몇 마디 말 섞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근데 이 할망구가 저를 바람둥이로 만들어 놓고는 동네방네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66살에 무슨 바람이에요? 아래쪽도 시원치 않은 놈이 말이에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지옥의 시작이었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이 들어서도 부부 사이에 의심과 질투가 많아서 좋다? 싫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올해 66살 유재권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37년간 근무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했어요. 아내 화시미는 저보다 2살 어린 64살이고요. 자식들은 다 서울로 시집장가 가고 저희 부부만 시골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정말 할 일이 없더라고요. 매일 TV나 보고 화심이 밥 해주는 거 얻어먹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화심이가 어디서 들어온 건지 노인복지회관에서 실버댄스 교실을 한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처음에는 아니 이 나이에 무슨 댄스냐고 했는데 화심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젊게 살아보자고. 다른 할머니들 보니까 다들 재밌게 배우고 있던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체육교사 했다고 해서 춤을 잘 출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저는 진짜 몸치였거든요. 학생들한테는 축구나 농구 가르치면서 폼 잡았지만 춤은 정말 못 췄어요. 근데 화심이가 워낙 하자고 졸라대서 결국 따라갔어요. 노인복지회관 2층에 있는 작은 강당이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다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날 처음 만난 게 서인채 강사님이었어요. 30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정말 밝고 친절하시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세요? 하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천천히 기본 동작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탱고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남자가 리드를 해야 하는 건데 저는 발만 잡고 꼬이고 화심이 발만 밟고 그랬어요. 화심이는 또 성격이 급해서 자꾸 앞서 나가려고 하고 그러면 둘이 부딪히고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근데 신기한 게 몇 번 가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서인채 강사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재권님,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춤은 즐기는 거예요. 상대방과 호흡을 맞추는 거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알려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나중에는 화목토 일주일에 3번씩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인채 강사님과도 자주 이야기하게 됐고요. 강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격려해 주시고 못해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저같이 몸치한테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가끔 개인적으로 동작 교정도 해주시고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화심이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강사님이 당신한테만 특별히 잘해주는 것 같지 않아? 다른 남자분들한테는 안 그러던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냥 친절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화심이 눈에는 뭔가 다르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강사님은 그냥 친절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화심이가 점점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댄스 교실에 가서도 제가 강사님과 이야기하는 걸 계속 지켜보고 집에 와서는 오늘 강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일일이 캐묻고 그랬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강사님한테 개인 레슨을 받고 있었어요.
탱고의 기본 포즈를 교정해 주시는 건데 당연히 몸을 접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화심이가 그걸 보고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수업 끝나고 집에 와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 그 젊은 년이랑 뭔 짓을 한 거야? 내가 다 봤어. 하면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아니, 64살 먹은 사람이 그렇게 질투를 하나 싶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화심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66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30대 여자한테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추잡한 일인지 아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그냥 춤 배우러 간 건데 몸바람을 피운다고 하는 건지. 아래쪽도 제대로 안 서는 놈이 무슨 바람이냐고 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 이후로 화심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댄스 교실에 가면 제 옆에 바짝 붙어서 감시하고 강사님이 저한테 말을 걸면 중간에 끼어들어서 대화를 끊고 그랬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눈치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심이가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이 댄스 강사한테 빠져서 난리라고 66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철없이 젊은 여자한테 들러붙는다고 말이에요. 동네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금방 퍼지더라고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어떤 분은 대놓고 제 거니 형, 나이 들어서 철 좀 들어야지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치 제가 바람을 피운 것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댄스 교실에 가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강사님도 눈치를 채셨는지 저한테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그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화심이는 매일 저를 의심하고 동네 사람들은 저를 새꼴 취급하고 저는 그냥 춤이나 배우면서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화심이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부부 상담 받아보자고.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부부 상담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냥 오해를 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화심이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따라가게 됐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담실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화심이가 얼마나 깊이 삐져 있었는지, 그리고 저에 대한 의심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까지 갔는지 알게 됐어요. 66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냥 평범하게 늙어가면서 화심이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화심이가 잠든 옆에서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있을까? 강사님한테 감정을 품은 게 맞을까? 솔직히 말하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기분이 좋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람을 피운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화심이 눈에는 그것조차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44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제 와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다는 게 정말 슬프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화심이가 상담 예약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가자고. 그때까지는 댄스 교실도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별 수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화심이가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핸드폰을 몰래 뒤지고 제가 어디 나가면 뒤따라오고 심지어는 제가 화장실에 가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이게 부부 생활인가 싶어서 66살까지 살면서
이런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하나 싶어서 정말 우울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담받는 날이 왔어요. 한세빈이라는 여자 상담사분이었는데 첫인상은 괜찮아 보였어요. 차분하고 이성적인 분 같더라고요. 상담실에 들어가자마자 화심이가 터뜨리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댄스 강사한테 빠져서 난리예요. 66살이나 먹은 사람이 30대 여자한테 추파를 던지고 있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담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춤 배우러 갔을 뿐이에요. 근데 아내가 오해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런데 상담사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강사님에 대한 감정은 정말 전혀 없으세요? 조금이라도 호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운 건 아니고 정말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그날 상담은 결국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화시미는 계속 울면서 저를 바람둥이로 몰아세우고 저는 억울해서 변명만 하고 상담사님은 다음에 개별 상담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오는 길에 화시미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표정 봐서 다 알겠어. 분명히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는 거지. 이제 와서 거짓말하지 마. 저는 정말 지쳤어요. 뭘 해도 믿지 않는 화시미를 보면서 이 결혼 생활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싶어서 두려웠어요. 66살에 이혼을 한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앞으로 더 벌어질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화시미의 의심이 얼마나 깊고 뿌리 깊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파멸을 가져다 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개별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한세빈 상담사님이 저를 먼저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화시미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고 저 혼자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상담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재건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사님에 대한 감정이 정말 전혀 없으세요? 부인분이 이렇게까지 의심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한참 고민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부인해야 할까? 근데 상담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털어놓기로 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감은 있었어요. 젊고 예쁜 여자가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기분이 좋았죠. 66살 먹은 늙은이한테도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바람을 피우는 건 다른 문제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상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분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고요. 그러면서 상담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화시미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44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화시미한테는 정말 큰 일이었던 거네요. 그래서 상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상담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부인분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강사님과는 거리를 두시는 게 좋겠어요. 댄스 교실도 당분간은 쉬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좀 억울했어요. 왜 제가 좋아하는 걸 포기해야 하나 싶어서. 근데 상담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화심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겠다 싶었어요. 그 다음에 화심이가 상담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서 나왔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운 것 같았어요. 집에 오는 길에 화심이가 그러더라고요. 상담사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이 강사님한테 호감이 있다고 인정했다면서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화심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44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나는 정말 바보였나 봐. 당신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정말 미안했어요. 화심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화심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철없이 행동했나 봐.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근데 화심이가 그런 정도로 만족할 리 없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더 심하게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디 나가면 몇 시에 나갔는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 일일이 기록하고, 심지어는 제가 누구랑 전화 통화를 했는지도 캐묻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화심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혹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교사 시절에 젊은 여선생님들과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37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그런 일은 정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화심이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보는 거예요. 마치 제가 평생 바람둥이였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화를 냈어요. 야, 노아심. 이제 그만해. 나는 정말 그런 사람 아니야. 44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화심이가 더 큰 소리로 소리치더라고요. 몰라. 나는 이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66살까지 살면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 그날 밤에 화심이가 방을 따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44년 부부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혼자 방에 누워서 정말 막막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화심이가 동네 부녀의 사람들한테 더 자세한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댄스 강사한테 빠져서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66살 먹은 늙은이가 철없이 젊은 여자 꽁무니를 쫓아다닌다고. 그러니까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길에서 만나면 다들 저를 피하거나 수군거리고, 어떤 할머니는 대놓고 제 건이 그러면 안 되지, 나이 들어서 창피하게 하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동네에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집에만 있고 싶었는데 화심이는 자꾸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숨어 있으면 더 이상하게 보인다고. 그러던 중에 서인채 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권님, 요즘 수업에 안 나오시는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걱정하시면서 빨리 좋아지시라고 수업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강사님은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인데 저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강사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66살 먹은 늙은이가 정말 한심하다 싶었어요.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게 정상인가 싶어서.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마음이란 게 나이랑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하필 그 전화를 화심이가 들었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냥 친구라고 했는데 화심이가 제 핸드폰을 빼앗아서 통화 기록을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이게 뭐야?
서인채가 누구야? 그 댄스 강사잖아.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하면서 저를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안부 전화를 받은 것뿐인데 몸바람을 피운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심이한테 소리쳤어요. 그만해. 정말 그만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화심이가 더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안 했다고? 그럼 왜 숨겼어? 왜 거짓말했어? 당신 정말 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거 맞지?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66살까지 살면서 이런 모독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그래서 화심이한테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제 지쳤어.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44년 부부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가출을 한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동네 찜질방에 갔어요. 거기서 하루를 보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잘못한 게 뭔가? 강사님에 대한 호감이 그렇게 큰 죄인가? 66살 먹은 늙은이도 감정이 있는 건데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심이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44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관심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특히 나이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화가 나는 일인지. 다음 날 아침에 집에 들어갔어요. 화심이가 눈을 빨갛게 부어가지고 앉아 있더라고요.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근데 정말 너무 화가 났어. 44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화심이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화심이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생각이 부족했나 봐. 앞으로는 조심할게. 그런데 화심이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이 동네에 있으면 계속 그 사람들 얘기 들어야 하고 나는 정말 견딜 수 없겠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40년 가까이 살던 집을 떠나자고? 그럼 친구들도 다 떠나야 하고 익숙한 환경도 다 버려야 하는데? 근데 화심이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제발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고. 여기 있으면 계속 그 일 때문에 시달릴 것 같다고.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66살에 이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심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서울 근처 신도시로 가기로 했는데 아이들 근처에서 살자고 화심이가 제안했어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화심이를 위해서 그러기로 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66살에 이런 일로 고향을 떠나야 하다니. 그리고 정말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사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화심이가 갑자기 서인채 강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날 저녁에 화심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 당신이 정말 그 여자한테 뭔가 했는지.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는데? 화심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러더라. 재권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하시다고. 그런데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고 하더라. 저는 좀 안도했어요. 그럼 다 해결된 거 아니야? 그런데 화심이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말투가 이상했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 분명히 당신이 그 여자한테 뭔가 했을 거야. 안 그러면 왜 그렇게 대답을 애매하게 하겠어?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강사님이 뭐라고 해도 화심이는 믿지 않을 거였어요. 이미 의심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화심이가 댄스 교실에 찾아간 거예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말이에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화심이가 수업 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서인 채 강사님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우리 남편을 유혹하지 말라고 66살 먹은 늙은이를 꼬셔서 뭐 하려고 하느냐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사님은 정말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66살까지 살면서 이런 창피한 일이 벌어지다니. 강사님한테도 미안하고 다른 수강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 다음날 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권님, 이해는 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부인분께 양해를 구해주세요. 저는 정말 미안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강사님 목소리가 정말 난처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화심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댄스 교실에 가서 그런 일을 벌였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화심이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내 남편을 유혹하는 여자한테 경고를 준 게 잘못이야?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66살 먹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니. 이게 정말 44년을 함께 산 제 아내가 맞나 싶어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밤에 화심이가 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나한테 모든 걸 다 말해줘. 어디 가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뭘 하는지 다 말해줘.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답답했어요. 66살에 이런 감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이게 부부 생활인가? 하지만 화심이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사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혼자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40년 가까이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냥 춤 하나 배우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을까? 66살에 이런 일로 고향을 떠나야 하다니. 정말 인생이 어디서 어떻게 꼬일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로운 곳에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화심이와 다시 예전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가야 했어요. 화심이를 위해서라도. 신도시로 이사를 온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예요. 아파트 생활이 정말 어색하더라고요. 40년 가까이 단독주택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오니까 모든 게 다 달랐어요. 이웃들과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더라고요. 화심이는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서 나름 의욕을 보이더라고요. 근처에 마트도 있고 병원도 있고 교통도 편리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할 일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점점 우울해지더라고요. 화심이는 아파트 부녀회 활동도 하고 근처 시장에서 장도 보고 하면서 나름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화심이한테 말했어요. 여기서도 뭔가 취미 활동을 해보자고. 근처에 노인복지관이 있던데 거기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화심이가 펄쩍 뛰더라고요. 안 돼. 거기서 또 젊은 여자들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은 그냥 집에만 있어.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66살 먹은 늙은이가 집에만 있으면서 뭘 하라는 건지. 그래서 화심이한테 말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평생 집에만 갇혀 있으라는 거야? 화심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당신 때문에 고향도 떠나고 친구들도 다 잃었어. 당신도 좀 참고 살아야지.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화심이도 저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냥 집에만 있기로 했어요. 매일 TV나 보고 산책이나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한 달, 두 달 지속되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도 되나 싶어서 화심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새로운 곳에서 적응 잘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 했어요. 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깜짝 방문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화심이는 아들이 와서 좋아했는데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여기서 뭐하고 지내세요? 취미 활동 같은 건 안 하세요? 화심이가 대신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그냥 집에서 쉬고 계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무리하지 않는 게 좋잖아. 그런데 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버지, 얼굴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 아들이 계속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울해 보이시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화심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아버지는 괜찮아.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아들이 그 다음날 저를 따로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뭔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전에는 활기찬 분이셨는데 지금은 좀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저는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할 뿐이라고. 아들이 돌아간 후에 화심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하지 마. 괜히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면 안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우울해졌어요. 아들 앞에서도 제대로 행동할 수 없다니.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싶어서. 그런데 일주일 후에 아들이 또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노년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던데. 화심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펄쩍 뛰더라고요. 상담? 왜 상담을 받아야 해? 아버지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아들이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한 번만 받아보시라고 해주세요. 결국 화심이도 어쩔 수 없이 그러자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을 걸더라고요. 상담을 받더라도 자기가 함께 가겠다고. 다음 주에 근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젊은 남자 상담사였는데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차근차근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화심이가 옆에 있어서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좀 어렵다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고 했어요.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서는
취미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뭔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세요? 제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화심이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좋다고 해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무리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담사가 저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본인 의견은 어떠세요? 정말 집에만 계시는 게 좋으세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심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말하겠어요. 상담이 끝나고 나와서 화심이가 그러더라고요. 괜히 왔네. 당신은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집에서 편히 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상담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권님, 개별 상담을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오시면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화심이 모르게 그러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혼자 가서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개별 상담에서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상담사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대충 설명했어요. 댄스 교실에서 생긴 오해 때문에 이사까지 하게 됐다고, 지금은 아내의 감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부인분과 진솔한 대화를 해보셨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화심이와는 대화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자 상담사가 말하더라고요. 부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화심이를 설득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집에 와서 화심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 지금 상황을 좀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런데 화심이가 펄쩍 뛰더라고요. 부부 상담? 왜?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당신이 문제지. 우리 부부관계에는 문제 없어. 저는 설득해봤어요. 전문가한테 객관적인 조언을 들어보자고.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결국 화심이도 억지로 따라오기로 했어요. 하지만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는 여자 상담사였어요. 중년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경험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상담사가 화심이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화심이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댄스 강사한테 빠져서 난리였어요. 66살 먹은 늙은이가 30대 여자한테 추파를 던지고, 그래서 이사까지 했는데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상담사가 저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남편분 입장은 어떠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춤 배우러 갔을 뿐인데 아내가 오해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화심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오해? 오해가 아니야. 당신이 그 여자한테 호감이 있다고 직접 말했잖아. 상담사가 진정시키면서 말하더라고요. 천천히 얘기해 보세요. 남편분이 호감이 있다고 말씀하신 건 맞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인정했어요. 네, 호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과 바람을 피우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 감정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화심이한테 말하더라고요. 부인분은 남편분의 그런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화심이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44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껴요. 66살 먹은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게 정말 추잡해요. 상담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건 충분히 이해돼요. 하지만 남편분을 계속 감시하고 의심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자 화심이가 펄쩍 뛰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을 믿고 또 당해야 해요? 상담사가 차분하게 말하더라고요.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처럼 감시하고 의심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날 상담은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화심이는 끝까지 제가 잘못했다고 주장했고, 저는 억울하다고 변명만 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화심이가 그러더라고요. 맞지? 상담사도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잖아. 이제 그만 인정해. 저는 정말 지쳤어요. 뭘 해도 소용없겠구나 싶어서 그냥 화심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 집에만 있으면서 지냈어요. 가끔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화심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좀 정신을 차렸다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66살에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어서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삶. 그러던 어느 날 옛날 동료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권아, 요즘 어떻게 지내?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어.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 했는데 동료가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한번 만나자.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화심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펄쩍 뛰더라고요. 안 돼. 밖에 나가서 술 먹으면 안 돼. 집에만 있어.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66살 먹은 사람이 친구도 못 만나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그래서 화심이한테 소리쳤어요. 그만해. 정말 그만해. 나도 사람이야. 친구 정도는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화심이가 더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안 돼. 당신이 밖에 나가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겠어. 집에만 있어. 그 순간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66살까지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어서 그래서 화심이한테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못 살겠어. 정말 못 살겠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화심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66살까지 살면서 이런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하나?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화심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좀 떨어져서 살아보자. 지금 상황으로는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아. 화심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라고? 떨어져서 살자고? 66살에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이혼까지는 아니라고 그냥 잠시 떨어져서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화심이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런데 정말 무서웠어. 당신을 잃을까봐. 저는 화심이 마음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결국 우리는 잠시 떨어져서 살기로 했어요. 저는 근처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66살에 처음으로 혼자 사는 생활이었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점점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삶.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화심이가 연락을 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나 봐. 다시 함께 살자. 저는 조건을 걸었어요. 서로 의심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선에서 함께 살자고. 화심이가 그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화심이도 많이 변했고, 저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 봐요. 그때 댄스 교실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고향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66살에 그런 감정을 느껴볼 수 있었던 것도 나름 의미가 있었고, 화심이와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서인채 강사님 생각이 나요.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실까?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을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66살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지금은 조용히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댄스는 배우지 않아요. 화심이가 싫어하니까. 대신 혼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화심이는 아직도 가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66살이 되어서야 깨달은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는 걸. 그리고 그 신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감정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의심과 질투는 관계를 파괴해요. 66살까지 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생각해 봐요. 탱고 음악이 흘러나오는 댄스 교실, 밝게 웃으면서 춤을 가르쳐 주시던 서인채 강사님.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간들도 추억으로 남겨두고 화심이와 함께 조용히 늙어가려고 해요. 66살에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그 모든 일들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줬거든요. 66살에도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평범한 노년 부부로 살고 있어요.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그게 저희에게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현명하게 처리하시길 바라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라요. 66살 유재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노년의 이야기였어요.